색채 전반적인 기능과 그 역할을 살펴보고 색채 지식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서 1교시, 2교시에는 색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 그리고 생존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색채 기능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색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 배울 내용은 생활 환경과 색채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겠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색채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1교시, 2교시에 배운 내용, 그리고 색채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 그러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색채 지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색채 지식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시고 강의를 듣는 목적과 의의를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 환경과 색채는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고 색채는 그러한 생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생활 환경 속에서 색채는 그 환경 속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의 피로도, 능률, 안전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이 거하게 되는 그 환경 속에 어떤 색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시간감, 피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감과 피로도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능률과 의욕에 작용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색이 지닌 특징들, 기능에서의 역할을 잘 활용함으로써 그 환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라든가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색을 활용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컬러, 색채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다.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화학 재료나 원료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의 외부를 친환경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컬러와 그래픽으로 처리한 이미지이죠. 이렇게 그래픽 이미지로 처리하지 않고 컬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 회색 저장 탱크였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렇게 회색으로 주로 처리되었던 저장 탱크를 이미지를 부여하고 컬러를 부여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사측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일반인들에게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안전색이라고 하는 그런 컬러들이 있죠. 여기 보이는 이미지들을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과 검정색의 대비, 그리고 이 노란색과 검정색의 줄무늬를 어떻게 배치시켰습니까? 수평이 아니라 사선으로 배치를 시켰죠. 이렇게 노란색과 검정색의 대비, 그리고 사선 배치를 통해서 시인성과 주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안정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안에 혹은 그 환경 안에 거하는 사람, 그 환경에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또 부여할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데도 컬러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색에 대해서는 이후에 별도의 챕터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이미지를 볼까요? 자,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아이들 공부방 같습니다. 한 공부방은 흰색에 파란색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청결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난색 계열을 활용했습니다. 핑크, 오렌지 컬러, 노란색 같은 난색을 활용을 해서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쾌적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색채는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각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색채는 주거 환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채는 생활환경에 특성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된 색채에 의해서 환경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놀이동산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원색의 다채로운 배색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공장과 같은 작업 환경은 어떨까요? 컬러가 가진 시간감, 피로도를 느끼게 하는 컬러,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컬러, 이런 컬러들이 있죠. 한색 계열, 단파장의 그런 계열의 컬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란색 계열, 한색 계열의 밝은 환경, 또 안전색 같은 그런 컬러들을 활용해서 공장의 환경을 보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컬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럽, 공연장, 노래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두컴컴한, 대부분 완전히 밝진 않죠.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강하고 자극적인 조명 컬러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들뜨게 만들죠. 자, 이렇게 컬러는 환경에 특성을 부여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환경에 특정한 특성을 부여하는데 활용되기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색채에 대해 학습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해당 환경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향하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색채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색채 환경이나 배색은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이나 심리 상태, 감정 상태를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나 행동을 조종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따뜻한 계열, 밑에 보시는 이런 이미지와 같은 난색 계열의 방에서 아이들은 활발하게 놀이 활동을 합니다. 반면에 한색 계열, 청색의 차분한 차가운 계열의 색상이 활용된 방에서 아이들은 독서와 같은 비교적 차분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옆에 그림에는 투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투할 때 쓰는 빨간 망토가 있죠. 이 망토, 여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황소는 이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움직임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천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음영이 있죠. 그 음영에 반응을 해서 그 음영을 쫓아 달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붉은색 망토를 활용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황소보다는 투를 관람하는 관객들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합니다. 자, 이 이미지를 잘 보십시오. 투사 빨간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망토 물론 빨간색이고요. 자, 그리고 이 관객석 앞에 쳐져 있는 펜스의 컬러 한번 볼까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컬러는 사람들의 생각, 감정 상태, 행동을 조종하는 그러한 영향 요인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컬러가 사람들의 정서, 심리 상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에디라마라고 하는 분이 테드 강연을 통해서 언급한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라마 어떤 분이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In my previous life, I was an artist. I still paint. I love art. I love the joy that color can give to our lives and to our communities. And I try to bring something of the artist in me in my politics. And I see part of my job today, the reason of being here, not just to campaign for my party, but for politics,
and the role it can play for the better in our lives. For 11 years, I was mayor of Tirana, our capital. We faced many challenges. Art was part of the answer. And my name, in the very beginning, was linked with two things: demolition of illegal constructions in order to get public space back, and the use of colors in order to revive the hope that had been lost in my city. But this use of colors was not just an artistic act. Rather, it was a form of political action in a context when the city budget I had available after being elected amounted to 0, something. When we painted the first building by splashing a radiant orange on the somber gray of a facade, something unimaginable happened. There was a traffic jam and a crowd of people gathered as if it were the location of some spectacular accident or the sudden sighting of a visiting pop star. The French EU official in charge of the funding rushed to block the painting. He screeched that he would block the financing. But why? I asked him. Because the colors you have ordered do not meet European standards. He replied. Well, I told him, the surroundings do not meet European standards, even though this is not what we want. But we will choose the colors ourselves, because this is exactly what we want. And if you do not let us continue with our work, I'll hold a press conference here, right now, right in this road, and will tell people that you look to me just like the censors of socialist realism era. Then he was kind of troubled and asked me for a compromise. But I told him, no, I'm sorry. Compromise in colors is gray. And we have enough gray to last us a lifetime. So it's time for change. The rehabilitation of public spaces revived the feeling of belonging to a city that people lost. The pride of people about their own place of living. And there were feelings that had been buried deep for years under the fury of the illegal, barbaric constructions that sprang up on the public space. And when colors came out everywhere, a mood of change started transforming the spirit of people. Big noise raised up. What is this? What is happening? What colors are doing to us? And we made a poll, the most fascinating poll I've seen in my life. We asked people, do you want this action and have buildings painted like that? And then the second question was, do you want it to stop or want it to continue? To the first question, 63% of people said yes, we like it. 37 said no, we don't like it. But to the second question, half of them that didn't like it, they wanted it to continue. So we noticed change. People started to drop less litter in the streets, for example. Started to pay taxes. Started to feel something they have forgotten. And beauty was acting as a guardsman where municipal police or the state itself were missing. One day, I remember walking along a street that had just been colored and where we were in the process of planting trees, when I saw a shopkeeper and his wife putting a glass facade to their shop. They had thrown the old shutter in the garbage collection place.
Why did you throw away the shutters? I asked him. Well, because the street is safer now, he answered me. Safer? Why? They have posted more policemen here? Come on, man, what policemen? You can see it for yourself. There are colors, street lights, new pavement with no potholes, trees. So, it's beautiful, it's safe. And indeed, it was beauty that was giving people this feeling of being protected. And this was not a misplaced feeling. Crime did fall. The freedom that was won in 1990 brought about a state of anarchy in the city, while the barbarism of the 90s brought about a loss of hope for the city. The paint on the walls did not feed children, nor did it tend the sick or educate the ignorant, but it gave hope and light, and helped to make people see there could be a different way of doing things, a different spirit, a different feel to our lives, and that if we brought the same energy and hope to our politics, we could build a better life for each other and for our country. When people say nothing can change, just stop and think what the world was like 10, 20, 50, 100 years ago. Our world is defined by the pace of change. We can all change the world. I gave you a very small example of how one thing, the use of color, can make change happen. I want to make more change as Prime Minister of my country. But every single one of you can make change happen if you want to. President Roosevelt, he said, believe you can, and you are halfway there. Efkaristo and Kalimita. 자, 3번이나 연속으로 알바니아라는 나라의 티라나라고 하는 이 시의 시장을 연임한 에디 라마라는 분의 테드 강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분이 시장을 하면서 처음 한 일이 색채를 통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었죠. 색채를 통해서 건물들의 컬러를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가 감소했다고 하죠. 범죄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감소했겠죠. 불신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이 감소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도시에 거하는 지역 시민들의 신뢰감이 증대가 되고, 신뢰감이 증대가 되니까 자존감이 증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역 사회의 시민들이 신뢰감, 자존감을 회복하니까 도시의 활력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색채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색채가 생활 환경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색채는 피로도, 능률, 안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쾌적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주요한 요인이었고요. 또 색채가 사람들의 심리, 행동을 변화시키고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색채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색채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 생물학적인 반응에서 색채가 생존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되는 내용, 그리고 색채가 우리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색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색채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색채에 대한 지식은 먼저 색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색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색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거나 유사한 감성으로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색채에 대한 상징성, 선호도 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색채가 가진 이러한 보편적인 특징들을 이해함으로써 제품, 서비스, 컨텐츠나 환경과 같이 색채가 활용되는 각 대상물의 목적, 용도, 그리고 소비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색채의 선택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색채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은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색채가 활용되는 상황과 수단, 대상에 적합하게 논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논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색채 활용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색채에 대한 지식은 색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색채는 감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요. 보편적으로 색이 어떤 연상을 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연상하게 만들고 어떠한 상징성을 부여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색채를 컨텐츠나 색채가 적용되는 대상물에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독특한 색채 활용을 통해서 차별화된 이미지의 창출도 가능하겠죠. 또 색채를 활용을 해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색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가 어떠한 제품, 대상물의 특징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레모나 같은 제품 어떻습니까? 노란색 통,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그런 요소죠. 그래서 레모나라는 브랜드 네임을 모른다 할지라도 약국에 가서 그 노란색 통에 들어있는 비타민C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약사가 레모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을 활용한 그런 의약품이 있죠. 이거 관절에 붙이는 파스인데요. 이거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요. 그럼 분명히 또 약사분은 이 제품, 트러스트라고 하는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건네어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색채를 활용하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색채는 감성을 전달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된 색채의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색채를 활용한 인상적인 표현은 컨텐츠와 그 대상물을 더욱 풍요롭고 강하게 차별함으로써 그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관련된 색채 지식이 필요하게 되겠죠. 여기 밑에 뭉크의 절규, 그리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이 작품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인지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차별화된 특성을 납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강렬한 색채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 고흐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악센트죠. 이 고흐의 작품, 밤의 카페, 해바라기, 이런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황색의 소용돌이 모양들이 있죠. 이러한 그 모양은 고흐가 즐겨 마셨다고 하는 그 악센트라는 술로 인해서 고흐가 황시증, 대상이 좀 누렇게 보이는 그런 증세인 듯 합니다. 황시증이니까. 이 황시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센트라는 술, 악센트는 프랑스어로 향쑥을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그 쑥을 비롯해서
몇 가지 이제 약초를 이제 알코올에 담가 만든 술이 압센트라고 하는데, 그 약초, 풀을 담아서 만든 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제 에메랄드 빛이 좀 은은하게 감도는 그런 술이라서 초록색 요정이라는 그런 별명이 압센트라는 술에 붙었다고 하죠. 이 압센트라는 술이 그 뭐 고흐나 뭐 이런 그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던 그 19세기 중반 이때는 값이 굉장히 저렴한 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작가, 화가들한테 곽감을 받았다고 하죠. 빈센트 반 고흐도 뭐 늘 가난과 외로움에 쪼들었다고 하는데요. 압센트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식사 대용으로 압센트를 마셨다고도 하죠. 그래서 요 근래 이르러서는 뭐 압센트를 프로모션 하는데 이 반고흐가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반고흐의 압센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독성이 좀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악마의 술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좀 광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술이라고도 하고요. 고흐가 자신의 길을 자르기 전에 마신 술도 이 압센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고흐의 발작, 광기 이것이 이제 압센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죠. 압센트를 즐겨 마셨던 뭐 여러 예술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해밍웨이, 포우, 고흐, 뭐 로트렉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대부분 불우하게 살다가 또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했죠. 이 원인을 압센트가 일으킨 정신착란에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예전에 이제 어빙스턴의 소설 러스트 포 라이프라는 작품을 읽어봤는데요. 그 고흐의 일생을 소설처럼 그려낸 그런 작품인데, 고흐가 처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 뭐 산업혁명이 막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그리고 험난했던 고흐의 삶을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난세의 위대한 장군이나 영웅이 나오듯이 이 고흐를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 그리고 고흐의 시지각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이 저렴하고 독한 이 압센트라는 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명작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얘기가 좀 그 고흐와 압센트 쪽으로 옆길로 좀 새긴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컬러를 통해서 대상물, 컨텐츠의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컨텐츠, 대상물의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용도로 색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색채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색채가 지닌 특성을 활용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색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크게 색채 조절과 색채 관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색채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색채 조절은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생리적, 물질적 성질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활, 작업의 분위기, 환경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보다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조절하는 것, 이것이 색채 조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색채 조절은 색채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색채 관리는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정의되어지는 색채 관리의 정의는 생산되어지는 컨텐츠, 대상물, 제품과 같은 대상물의 색을 계획하고 사용하고 제작, 활용하는 방법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색채 통합 기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다 좀 폭넓게 본다 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컬러 매니지먼트, 컬러를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죠.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색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을 보다 폭넓게 정의 내린 색채 관리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채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이 색채 조절을 포함을 해서 색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색채를 운영하는 색채와 관련된 모든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색채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대상,
색채 조절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공간적인 환경, 그리고 제품, 서비스, 컨텐츠라는 대상의 측면에서 색채 조절과 색채 관리는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 관리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한다면 색채 관리가 색채 조절의 영역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3교시에는 색채가 우리 생활환경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색채 지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생활환경과 색채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단 색채는 피로도, 능률, 안전도에 영향을 미치고 쾌적성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환경의 특성을 결정하는, 환경의 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색채가 작용한다는 그런 내용 학습하셨고요. 또 색채가 사람의 정서, 심리, 행동을 조종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색채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색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색채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죠. 자, 1교시, 2교시, 3교시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색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 그리고 생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색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 속에서 색채가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서 색채가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삶,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색채 지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학습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색채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과 색채와 관련된 지식 습득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학습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색채와 우리의 생활, 삶과의 연관성 인식을 하셨는지요? 색채가 지닌 영향력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으셨나요? 색채 지식의 필요성과 색채 학습의 당위성에 대해서 느끼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학습하시게 될 색채와 관련된 색채 학습의 목표, 방향은 설정하셨나요? 이번 주에 학습하신 내용들을 되짚어 보시면서 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채가 지닌 특성을 활용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색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색채의 개념에서부터 색채를 인지하는 과정, 색의 체계, 색채가 가지고 있는 심적인 특성과 영상, 상징성, 그리고 색채를 관리하고 계획하고 배색하는 법과 같은 색채와 관련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학습하시게 될 텐데요. 색채와 관련된 이론들은 디자인이나 예술 분야의 것이 아니라 물리학이나 생리학처럼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타 분야의 이론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타 분야의 이론을 토대로 새롭게 정립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채와 관련된 이론의 학습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직관적인 이해라든가 재미, 즐거움과 같은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다면 색채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은 종잡을 수 없는 외계어들이 귓속을 맴드는 듯한 어렵고 지루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색채 학습의 첫 단계로 다음 시간에는 색채의 정의 그리고 빛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Be different, be happy.